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확보 4대 요구안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에도 1박 2일 투쟁을 했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87주년 한글 점자의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점자와 국내 데이지 활성 방안이란 주제로 시각문자 상징체계에 상응하는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과 고민을 함께 나눴던 복지신문고. 사연이 알려진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복지신문고에서 방송 그 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109만여 명의 장애인이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애계가 정부의 평생교육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국의 장애인약 관계자들이 정부의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9월 교육부에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없이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년기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교육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훈맹정음. 이 훈맹정음이 탄생된 지 87도를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문자로서 촉각을 이용해 사회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한글 점자가 탄생 8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지난 4일 기념 행사를 열고 한글 점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긍심을 나타냈습니다. 점자라는 것이 읽고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점자로 인해서 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긍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 점자의 중요성과 관련한 세미나가 마련돼 사회 변화에 맞춘 점자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텍스트 파일로 된 자료를 음성으로 듣는 방법에서 벗어나 점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록 매체의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점자에 대한 인식을 항상 잊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문서를 읽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녹음 들으면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도 그렇고 디지털 점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하고 발전. 이 밖에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제5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에 김낙환 중앙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교통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낙환 중앙회장 취임식이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 시도 광역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낙환 중앙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교통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160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결코 저를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낙환 회장은 지난달 7일 대전에서 열린 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참가인원 676명 중 445표를 득표해 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장애인 편의 제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동영상, 자막, 수화 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수단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 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전문 인력 상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하는 사업은 수행하면서 정작 인권위 본부, 지방지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로서 스스로 위반한 사항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 대상자가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월 기준 지자체의 중앙부처 사업은 11개 부처 160여 개에 달한다며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든든학자금 대출, 보금자리 주택 공공분양 사업 등 18개 사업이 행복이음 연계를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담당해야 할 복지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복지공무원 7,000인 증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증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가 연간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우울증 치료가 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 역시 2008년 59억 8,100만 원에서 지난해 87억 7,100만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고교생의 우울증 치료는 2008년 4만 8,010건에서 지난해 7만 4,74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복지신문고. 그동안 수많은 사연들이 복지신문고를 찾았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9개월간 복지신문고 제작진에게는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복지신문고의 제보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난 6월에 방송됐던 경기도 수원시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제보해 주셨던 김성국 씨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와 콜택시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가까이 안 되고 저 도로변 저 바깥 저 안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타려고 하면은 일반 비장애인들은 바로 이거 밑에까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장애인들로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수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이 나고 난 뒤에 콜택시도 많이 좋아졌고 또 지금 차들이 많이 편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경기도 수원시는 촬영 당시 14% 수준이던 저상버스 비율을 23%까지 늘리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수를 운행하기로 하고 요금도 수원 시내에서는 1,100원으로 고정시키는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경기도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배려하지 않아 저희 복지신문고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프트밖에 없고요. 이건 둘이 사람이 들 수는 없고 리프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요 시간도 또 되게 오래 걸리고요. 취재를 할 당시 비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을 벗어나는 시간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승강장을 벗어나는 시간을 비교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전하면 되지만 그래도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에서 좀 겁났어요. 제일 좋은 게 엘리베이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더 빠르고, 위험성도 없고. 방송이 나간 후 휠체어 리프트밖에 없던 명동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동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 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검토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합실에서 지상부까지도 일본 출구 쪽에 한 기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공사 발주가 나간 상태이고요. 내년 말이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공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20회에 걸쳐 방송됐던 복지신문고. 묻혀버리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억울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드린 적도 있었고 몇몇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풀어드리지 못해 함께 가슴 아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가려운 곳은 긁어드릴 수 있는 복지신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이렇게 우리 같이 소외계층한테 귀 기울여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남들한테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계속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논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까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일컫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가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국내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부의 격차의 문제라든가 부족한 어떤 복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제 생각은 아예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상황 속에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지관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복지마을을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관서학원대학 마키사토 츠네치 교수는 일본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럼 토론자들은 성북구의 마을기업 사례를 들며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체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 부총장이 제시한 지역공동체 복지마을도 정부의 지원 없이도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 크죠. 강원 도내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기증했습니다. 개발이 멈춰버린 강원 춘천 시내의 한 골목. 중학생들이 가을비를 맞으며 연탄을 옮깁니다. 처음 해보는 연탄 배달이 익숙지 않지만 따뜻한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니 금세 손발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웃 도우니까 좋았어요. 연탄을 이렇게 저희 힘으로 날라드리니까 막 뿌듯하고 재밌어요. 학생들은 학교 주변 독거노인 40명에게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연탄 2장밖에 없던 할아버지의 창고에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연탄이 가득 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사리 손으로 연탄을 들고 온 학생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손주 딸같이 너네들이 와서 이렇게 날라주니까 너무 참 고마워갖고 뭐라고 말도 진짜 할 수도 없네. 너무 고마워갖고. 이 연탄은 학생들이 올해 용돈을 조금씩 모아 산 것입니다. 전교생 700명이 지난 4월부터 학교 현관에 모금함을 설치해 용돈의 10%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497만 원으로 연탄 9,000장을 마련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아이들 용돈 10%를 적립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했는데 예상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작은 용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격려하며 달리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의 열기를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던 지난 5일 구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기념하는 전국 거북이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장애인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총 600여 명이 구미시민운동장부터 구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까지 총 4km를 함께 달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비록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천천히 끝까지 완주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복지관에서 준비해서 행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풍이 짙게 물든 가을날 펼쳐진 거북이 마라톤 대회. 조금은 느리지만 순위를 떠나 완주에 목표를 둔 참가자들의 열정이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처음 추산한 것보다 815억 원이 추가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 예산은 모두 1조 1,471억 원으로 국회 확정안보다 81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요 예산을 잘못 계산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시의 815억 원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보류한 채 추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이웃사랑 실천 확산을 위해 2013 사랑의 열매 유공자 포상 및 나눔봉사단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순수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이번 행사는 경북 23개, 시군 나눔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봉사단 총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관윤 경상북도지사는 민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따뜻한 복지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여수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민관 주민서비스 워크숍과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여수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7, 8년 동안 공동 추진해온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 워크숍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지선 교수의 현장 사례관리 중심 특강을 통해 시류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TV 전남방송이 지난 5일 장애인 시설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카운터 테너 루이스 조이와 바리톤 허정희, 재즈 피아니스트 권용은 등이 바로크 음악에서 재즈,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였으며 800여 명의 관람객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복지TV 전남방송 강혜수 사장은 공연으로 모인 수익금 일부를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지역의 그늘진 곳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TV 전남방송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훈맹정음이 각종 정보기기 사용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한글 점자 규정이 당사자 의견을 잘 반영해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